나눔센터 영상 잘 보고 오셨죠? 그 동안에 영상도 나가고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채팅창 이야기 한 번만 해볼까요? 지금 네. 한 1,200명 들어와 있네요. 와, 많이 들어왔죠. 들어오셨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센터를 이제 영상을 보면서, 와, 시설 좋다, 깔끔하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네. 입양된 친구의 어머니도 많이 계셔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아이도 여기서 데리고 왔어요.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네, 광고는 끝났습니다. 광고 끝나고 저희가 나왔죠? 네, 저희가 나왔어요. 우리 특별히 네. 첫 댓글한테 우리 선물 드릴까요? 그럴까요? 첫 댓글. 첫 댓글. 자, 누굴까요? 누구세요? 방 누구? 네, 박누구? 저희가, 네. 잠시만요. 박누구님. 그리고, 네. 저희가 원하는 분 한 분 한 분 더? 네, 한 분 한 분씩 선정해서 첫 방송이니까 저희 팍팍 쏴도 되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분께? 먼저 골라주세요. 제가 먼저 골라볼까요? 어떤 분께 쓸까요? 저 솔직히 박누구 씨 안 주고 싶긴 한데 네. 잉불이라고 하더라고. 네. 근데 드려야 돼. 박누구 씨는 첫 댓글. 저는 네, 가장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성함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김안나님. 네, 저희 아이도 여기서 데리고 왔어요. 아주 좋아요. 네, 김안나님께 선물 쏩니다. 네. 저도 한 분 드리고 싶은데 네. 좀 올려보실래요? 제가 아까 되게 멋있는 이름인데 안젤리나 마리아 리. 왜냐면 여기 봉사를 어떻게 가나요? 선물 받으면 봉사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건가요? 오시면 드릴게요. 여기다 맡겨놓고 오시면 드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자, 지금부터는요, 경기도 유행가 21 라이브, 21 톡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톡쇼는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서로 간에 생각도 나눠보고 대화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매달 다른 주제로 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과 동물복지팀장 남영입니다. 저는 지난 3월까지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근무고요. 오늘 이런 유튜브 생방송에 입양 문화를 알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들의 할머니, 저의 족보예요. 저희 족보, 사람의 족보는 아닙니다. 고양이 할머니고요. 파랑새 쉼터라는 고양이 유기모들이 머물고 있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여기에 참여해서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DS 레인보우라는 수당을 맡고 있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 나와 주셨는데 또 제가 아까 리허설 때도 그렇고 좀 잠깐 이제 얘기 나눠보니까 세 분의 특색이 다 다르세요. 그쵸. 그죠? 그리고 뭔가 약간 같은 걸 하시는데 네, 다 다 달라요. 틀려요. 네. 네, 다 달라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로요. 우리 오늘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유행가 그쵸. 네, 그 의미에 맞게 여러분 우리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유기동물의 실태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2019년에 유기동물 발생이 전국에서 13만 한 5천여 마리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해. 네, 관리 비용으로도 한 232억이나 소요됐고요. 와, 유기동물은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그중에 이제 반려견이 한 75%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호시설에서 폐사나 안락사 되는 곳도 많아서 입양이나 임시보호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꼭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국내 전국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전국에서 아, 3만 5천. 네, 지금 실태를 말씀하셨어요. 이 실태가 13만. 작년에 18년도에 2년 전에 12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숫자를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시지경보호소와 시에서 위탁을 맡긴 거기서 조사된 통계예요. 그쵸? 여기를 벗어난 통계.
집계 할 수도 없고 집계할 방법도 없어요. 대략적인 근데- 그것도 없나요? 아니, 없어요.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냐? 자, 단체들이 조사를 하고 개인이나 민간단체 아무리 맡겨도 추정치라는 게 시에서 발표한 거의 8배다. 어디는 10배다. 어디는 12배다. 좀 추상적이죠? 시에서 말한 통계 가지고 우리가 유기동물 수가 이 정도 된다. 통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통계고요. 두 번째, 저희가 실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숫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자, 실태를 얘기할 때 과연 숫자 노름이 중요한가? 지금은 그나마 좋아졌는데 동물에 관련된 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최근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법 집행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각지대가 그나마 많죠. 법이 적용이 돼도 말도 안 되게 가볍게 처리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실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우리가 짚어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동물보호 선진국이나 동물 선진국, 독재 선진국 가면 이 실태 조사할 때 숫자를 들이밀기보다는 항상 먼저 접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명보호, 동물복지 유기견 위해서 과연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동물에 대한 교육, 사람에 대한 교육. 저희가 그쵸. 초, 중, 고, 대 교육 우리나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하다 못해 입양자한테 입양자 교육하는 것도 시보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냥 되게 그죠?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한 게 그냥 다짜고짜 물건 사듯이 너무 쉽게도 접근을 쉽게. 하니까 유기도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진짜 우리 고 소장님 진짜 하시면서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우리 막 조금 혼나셔가지고. 질문이 되게 네,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자 우리 할머니라고 우리 사실 더 세를 떠줄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펫샵이냐 분양십이냐 이런 샵들을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면 쉽게 5분, 10분, 뭐 1시간 내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라주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라주지 않았을 때는 그 아이들은 유기가 돼요. 버려지거나 특히 여름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이 여름철에는 정말 저희들은 마의 계절이라고 해요. 그렇게 휴가 가서 휴가지에 길에다가도 느끼는 버리고 저 예전에 구조할 때 진돗개 하나는 무인도 낚시터 섬에다 버린 애가 있어요. 그거를 그 배저는 아저씨가 네. 신고를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가가지고 섬에 소방대원들랑 같이 가가지고 섬에를 들어갔는데 아이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주인이 버리고 간 가슴을 먹어요. 주인이 버리고 간 그 방향만 쳐다보고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진돗개가. 그렇게까지 버려야 되겠냐고. 근데 이 아이도 입양을 처음에 했을 때는 아이였을 거란 얘기죠. 성견이 돼서 입양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 기르다 보니까 털도 빠지고
네, 저희가 생방송의 특성상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잠깐 방송이 멈춰졌던 점, 사고가 있었던 점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흥겹게 그쵸. 네. 이어나가야 되겠죠. 네. 우리 아까 우리 조 원장님께서 그 고양이 얘기하시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 진도 아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무인도 섬에 진도와 그 아이가 작은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갖다 버릴 정도인데 고양이를 버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무인도예요. 네. 그리고 고양이를 무인도에 버리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휴가 갈 때 고속도로를 지나가잖아요. 가면서 차에다 던져요. 네? 창문을 열고 가면서 던져요. 욕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아서 이제 잠복 근무를 한번 나갔던 게 뭐냐면 낚시터에 예. 밤에 이 사람은 낚시가 목적이 아니라 고양이를 잡는 게 목적인 겁니다. 예? 낚싯대를 놓고 밑에 그 뜰망이 있죠. 그걸 물에다 담가놔요. 예.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서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물 속 안에서 그대로 익사하는 거죠. 이 잡는 이유는 정말 욕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욕을 과하게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동영상을 저희가 찍어야 되니까 여름이니까 모기도 많고 뭐 이제 걸리면 또 안 되고 적외선 카메라를 찍어야 되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익사되는 광경을 바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잡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건져도 저희가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잡는 이유는 야생에서 살던 아이들은 그래도 도망을 가요. 근데 이렇게 유기된 아이들은 집에서 생활을 했다가 유기가 된 애들은 거의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면 유기에서 그러니까 학대에서 또 이런 과정들이 너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뭐 끝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름은 저희가 뭐 유기견이나 유기묘한테는 마의 계절인데 정말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이를 입양하시던 구조를 하셨던 아이를 데려오셨으면 이 아이는 생명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똑같은 대우를 하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같은 그 행위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으시겠습니까? 아이를 입양했을 때는 적어도 내가 아파도 또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책임져주고 끝까지 마음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자세가 되고 입양할 때는 여러 가지 신중한 생각을 많이 하신 뒤에 입양을 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고양이 실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동물법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모든 동물법의 타겟이 그래도 저희가 유기견 쪽에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고양이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쉼터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동물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동물복지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각 구청, 시청에서 노력을 해도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가정 번식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피셔부에 넘기고 자기들이 뭐 일부러 돈으로 얼마씩 바꿔서 이렇게 하고 이 아이들 나머지들은 거의 여러분들 구조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죽음을 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결과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양을 하시기 전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그 과정이 닥쳐도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아파도 책임을 지시는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입양을 하시고 가능하면 고양이는 강아지와 조금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입양하실 때는 저는 사실 성묘를 추천을 드려요. 성묘는 이미 그래도 사람하고 어떤 그 교감 흥도가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아직 완전한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떤 뭐 면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아이들이 사람하고 많이 교감을 가졌던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성묘 이 아이들의 길을 좀 많이 열어주시면 구조를 하시는 또는 많은 곳에서 그 같이 다양하게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어깨가 덜 무겁고 그분들이 가서 좋은 아이들을 좋게 양육을 하다 보면은 학대범들 못 나서죠. 예, 그렇죠. 학대범들이 나설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가족과 같이 이렇게 입양을 해서 이렇게 챙겨주시다 보면은 그것이 문화로 정착을 해서 그 문화가 한 사람, 두 사람을 시작을 해가지고 꼭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아도 그 문화가 하나씩 퍼져요. 여러분 저희가 사지 마세요 입양해서요를 막 외치잖아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뭐냐면 이쁜 애 있어요.
품종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제 잠깐. 야, 너도 그렇게 이쁘니? 너도 어제- 그렇게 잘났니? 잠깐만 기다려보자. 어제 잠깐. 자, 다음 질문. 잠깐 여기서 안 돼. 그건 그거고. 자, 저는 강아지고 고양이 입양하실 때 이쁜 애 있어요, 품종이 있어요, 나이 어린 애 있어요. 아니 너는 그렇게 잘났냐고. 너는 예쁘냐고. 너는 그렇게 예쁘냐고. 너는 성격 좋냐고. 시원하게 한 말씀 우리 하세요. 그러지 맙시다 정말. 목에 핏줄 쓴 거 봐요, 목에. 못생긴 애들도요 데려가셔서 여러분이 품으로 사랑을 안으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예요. 그럼요. 제일 똑똑한 아이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 교육 뭐 대학교까지 나와도 여러분 고양이보다 못할 때 많거든요. 요즘 같은 세대에 정말 저희가 그 동물한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고양이 이 실태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많은 곳에서 숨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으쌰으쌰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가정을 만날 수 있는 입양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인데 학대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냐. 동물 따지지 마. 네. 네. 지금 말씀 중에 네. 말씀 고양이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말씀하시는데 저도 고양이 쪽도 해봤고 개 쪽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고양이 쪽이 지금 동물보호 활동은 차라리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 고양이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동물복지 선진국들에서 CNR이라는 제도를 실행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해서 방향을 정했어요. 네. 개 쪽은 아예 방향을 정하지도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길고양이 문제가 터졌을 때 민원이 터졌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아세요? 잡아다 죽였어요. 오. 민원이 터진과 동시에 정부에서 잡아다가 데려와서 살처분을 했어요. 과연 이 정책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예,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왜? 자연은 정말 위대해요. 30마리 있는 구역에 가서 그 고양이를 잡아다 죽이니까 네. 발정들이 짧아지고 새끼는 더 많이 났어요. 죽을 걸 계산해서 더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해외 선진국들의 정책을 봤어요. 봤더니 TNR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게 성공을 하더라라고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정책을 정착을 했어요. 효과적이죠. 이쪽은 있나요? 없죠. 없네요. 그러고 없어요. 보니까. 정책의 방향이라도 정했어요. 네. 개척은 정책의 방향도 못 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자 저희가 보호소가 있는 다른 나라 보면 그 나라 유기견 문제 없었을까요? 있겠죠. 그렇겠죠. 고양이와 똑같아요. 우리를 앞서간 그 나라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면은 최소한 방향성은 정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 자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유기견 문제 푼 나라들 풀어냈어요. 풀어낸 나라가 있나요? 어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독일도 그렇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방향성은 정확해요. 근데 어느 정도 막 해소는 되나요? 네, 뭐일까요? 혹시 아세요? 저는 그냥 생각하기로는 입양을 어렵게 한다. 입양을 어렵게 한다. 그것도 저 방법인 것 예.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입양을 어렵게 하는데 뭐 시험을 자격증을 준다. 잘 준다. 내가 자격을 받아야지. 아니면 유기하면 실제 벌금이 아니라 벌금도 있겠지만 많은 실형도 분들이 그 있어요. 얘기를 하세요. 실형. 저는 실형도 이래야 있어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 출발점이냐? 뭐 네. 교육이다, 뭐 문화를 바꾸거나 복지를 교육이 무조건 들어가긴 해요. 네. 근데 제도적으로 무엇을 먼저 가장했느냐? 진열 판매를 금지를 시켰어요. 무슨 얘기냐? 핸드백이나 신발 사듯이 가다가 아빠 저 가방 사줘. 충동 구매죠. 그렇죠. 최소한 가족을 드릴 때 충동 구매를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에서 과연 우리가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샵 하나 없애려 그러면 그걸 법으로 제도를 하려 그러면 네. 과연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요. 우리나라 법을 한번 바꾸고 제정을 하려 그러면 오래 걸리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 로비할 수 있는 돈이 있거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상대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여론을 형성하거나. 악수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네. 속이 시원하네요. 네. 근데 과연 동물보호 단체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 키우고 있는 분들이 동물보호 단체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동조를 하느냐요. 그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법 안 바뀌어요. 바뀌어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방향성이라도 우리가 정하고 가면 이 방향이 맞구나 하라고 어렵게라도 갈 수 있어요. 방향성도 못 정했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힘만 들어요. 불쌍해. 힘들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학대 문제 나왔어요. 네. 저희 질문. 저희가 지금 긴장돼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네네. 동물 학대 문제, 유기견, 동물 보호, 고양이 보호, 길냥이 보호,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쵸. 네. 사람도 어렵게 사시는 분 많고 다 힘든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사람도 힘들게 사는데 왜 동물 쪽에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돈과 왜일까요? 사람도 힘든데 왜 그 동물들한테 그걸 할까요? 주관식인가요? 당연히 주관식이죠. 주관식이요. 저는 객관식 뭔지 없어요. 뭔지- 제가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제가 무조건 빠뜨리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 바로 네. 이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이-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네. 저도 막혔던 질문이 있어요. 유기견 사람도 힘들어. 사람부터 도와. 사람이나 도와. 많이 말하죠, 그런 거.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저 죄송한데 어떻게 질문이 다시 한번. 유기견을 보호, 동물 보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보호하는 자, 개, 고양이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획과 예.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단답형으로 딱 주시면 자, 대부분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동행, 공존, 공생, 측은지심, 불쌍하다, 걔는 말을 못한다, 교감. 교감. 네, 답변 교감. 다음 질문으로 부탁을 드린다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동물 보호를 왜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혔던 부분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다른 나라 교육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자, 어린 시절 있었죠? 반려. 생명 존중에 생명- 대한 생명이어죠. 생명 존중에 대한 존중.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해서 이 동물에 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사람에 대한 생명도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떤 대답이 나오신지 아세요? 제가 직접 사람도 생명 유급해. 그쵸. 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조화로워야 되죠. 그래서 유행가죠. 그거죠. 자, 네. 제가 유행가. 그쵸. 20년간 들었던 질문이고 한 10년 전에 찾은 대답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한테 해외를 가면 교육 방법이 달라요. 접근 방식부터가 우리하고 시작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어린 시절 계셨죠? 네. 어쨌든지 해외 사례를 딱 정리해서 한번 늙어. 말씀을 네. 해주시자면요. 나이 들어가시겠죠? 예. 나가서 사고 당하면 장애 입으시겠죠? 그분들을 저희가 뭐라 그러나요? 사회적 약자를 부르죠. 네. 약자. 아이들, 여자, 어르신 왜 사회적 약자하고 약자. 같이 가나요? 내가 사회적 약자였고요.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되어가고 있고요. 내가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고요. 나가서. 그쵸. 나한테 닥칠 일이고요. 내 가족한테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요. 근데 왜? 자,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게 내 가족을 보호하는 거고 아이를 보호하는 게 어르신을 보호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이 때리는 사람이 어르신 때리죠. 어르신 때리는 사람이 여자 때리죠. 끊임없이 약자를 찾아다녀요. 동물 쪽도 마찬가지예요. 개, 고양이 생각 없이 때리고 죽이고 학살하는 사람이 그대로 다른 사회적 약자인 사람을 찾아가더라. 그래서 이게 따로 놓고 둘 문제가 아니고 복지라는 개념에서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따로 두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동물 복지에 대해서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댓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네. 저 보시면 뭐 현업에 계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좋네요. 저희도 좀 공감이 많이 됐죠. 네. 지금 아까 우리 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외국 사례 했는데 그 판매를 안 한다. 근데 혹시 주아 씨 그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어린이날 아니죠.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와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예요. 선물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시즌은 이거 쉽다. 여름휴가.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네, 여름휴가. 네, 이런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은 카운트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 두 번째 질문 같아요. 네, 가장 어떻게 하면 아이들- 행복할 수 있을까? 유기동물이 행복한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손 들고 대답하세요. 이제 손 들고 대답하세요. 저는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지금 뭐 그런 질문보다는
바라는 게 있다라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절실한 게 저학년 아이들의 교육이에요. 사실 특할 시간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어릴 때 갖고 있던 정서적인 그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에서도 안 바뀌어요.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학년일수록 저희가 특화 활동을 통하던 뭐하던 학교 공교육에서 이 동물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투입을 시켜줘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이 됐던 30분씩이 됐던 이걸 투입을 시켜줘야 되고, 자, 더불어 더 나가서 좋은 게 뭐냐면 저희 나라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혼자이시기 때문에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외로움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외부로부터 소외. 그런데 잘 보세요. 저희가 저학년의 교육과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가족들하고 자식들하고 멀어지잖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분들에게 저희가 정말 아이를 하나 가족으로 맺어준다라면은 이분은 대화 상대도 생기고, 맞아요. 그렇죠? 이분의 외로움도 덜하고, 저희가 많은 것을 솔루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어떤 분들이 그래 조금씩 질문하요. 어떤 것이 아이들한테 좋을까요? 어떤 것이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명으로서 지금 그 아이들 생명으로서 저희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나와 너와 모든 같이 갈 수 있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드시는 분까지 이 생활화가 같이 연장선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좋은 건 가장 좋은 걸 지금 당장 말하자라면은 입양 좋은 분이 데려가셔서 좋은 거 먹이고 아이들 행복하게 보듬어주고 아픈 병원 가 이거지만 저희가 이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인 걸 놓고 볼 때는 저는 정말 바라고 싶은 게 교육이에요. 그 한마디로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사람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럼요. 그 말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 인식이 바뀌려면은 지금 대부분 이제 고 소장님이나 이제 전부 다 계시지만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구조한 사람은 구조하고 입양하신 분이 또 입양하고 맞아요. 항상 그 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똑같이 갈구하는 게 뭐냐면 일반인 분들에 대한 대상이에요. 저희가 보호소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 환경을 개선을 하셔서 건강한 아이, 좋은 환경의 아이, 성격 좋은 아이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펫샵에 안 가도 우리는 보호소를 가도 더 좋은 아이, 솔직히 펫샵 가시잖아요? 병든 아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곳이 도우미견 나눔 그쵸. 센터거든요. 저는 도우미견 나눔 센터에서는 이제 유기견 안락사 대상이 된 애들 중에 이제 애를 선발해 와서 성품이 좋은 애, 사나운 애는 좀 사실 교육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신체 검사, 건강 관리를 그치. 확실히 해주고요. 그래서 유기견에 대한 일단 이제 나쁜 인식을 그쵸. 좀 일단 없애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 경기도에서는 무료로 입양을 해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좋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를 방문하시고 지금 올해 3월에 4월에 1,500마리를 지금 입양을 했거든요. 지금 개소 1회로. 1년. 아니요. 지금 개소. 개소, 센터에서? 예. 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좋은 이제 유기견을 이제 나쁘다, 더럽다 이런 인식을 좀 개선하는 그쵸. 거죠. 일단 저의 되게 그런 중요해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사실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쵸. 유기동물센터 지저분한 모습, 아픈 병들고 모습. 있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근데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국에서 보호시설도 최고 좋은 부족하고. 시설의 유기동물 네. 보호기관이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저희가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저희들 일이 전국에서 굉장히 수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작게는 사설부터 개인부터 굉장히 많고, 이렇게 단체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변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진 하나를 올려도 이쁜 아이, 건강한 아이, 활발한 아이. 그래서 펫샵을 굳이 안 가도 사람들 라인이 있어요. 자, 펫샵 가시면은 아픈 아이 많다 그랬죠. 진짜 싫어해요. 공장에서 빼낸 아이들, 공장식으로 빼낸 아이들, 누구를 보여주기식의 어떤 아이들을 하시는 것들은 하기는 쉽죠, 이쁘니까. 하지만 요즘은 시설들이 책임감을 갖고서 아이들을 구조해오면은 정말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아이들을 이분들이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면 좋은 분들이 입양을 많이 해주셔야
저희 같은 사람도 또 다른 아이를 구조를 하지. 100마리뿐이 못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구조만 해주세요, 구조만 해주세요. 맞아요. 300마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안락사를 지향하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쵸. 100마리뿐이 수용 능력이 안 되는데 거기다 계속 밀어넣으시면 저희도 결국은 아이들을 너무 슬프지만 나이 먹고 아픈 아이들은 살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좋게 이렇게 잘 케어를 하면 여러분들이 홍보도 해주시고 어느 보호소를 뭐 어디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나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아이들 입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길을 터주셔야만 저희 같은 사람들 전국에 있는 많은 소문 봉사자들이나 활동가분들이 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아이들을 구조하고 더 많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죠. 지금 센터장님이 정말 지금 보시면 여기 나눔 도움 센터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서 네. 진짜 내가 유기견이었어라는 것도 잊어질 정도로 다시 입양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고소장님도 약간 비슷하게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질문을 네. 한번 큰 소리로 줘보실래요? 고소장님 방금 하셨던 질문 그대로 줘보세요. 네. 다시 해야 돼요? 예, 저한테 다시 드려야 돼요? 질문을 줘보세요. 처음부터 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질문 주세요. 고소장님은 지금 네, 어떻게 질문 줘보세요. 입양을 하시죠? 아니 질문을 줘보세요. 지금 들었잖아요. 방금 지금 이 질문 저희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 네. 질문을 그대로 아, 줘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 행복할 수 이거 어떻게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유기동물이 행복할 수 있냐고요? 아유, 또 시작됐다. 버려진 순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문제 잘못 냈네요.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네, 다시. 네, 다시. 동물이 어떻게 하면 다시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저희가 최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럼 뭐를 찾죠? 차선을 차선. 찾고요. 아. 차선도 못 찾으면 그 다음에 뭐를 찾죠? 최악을 면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최선을 찾을 길은 이미 없어요. 자, 차선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죄송한데 없어요. 저희는 최악을 면할 준비만 솔직히 하고 있어요. 차선도 없나요? 없어요. 예. 그냥 최악만 면해서 어떤 얘기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나라 전국 보호소 다 가보세요. 신체적인 거 예, 원장님들 치료하세요. 자 성격적인 거. 자 버려진 아이들의 몇 프로가 성격 때문에 버려졌다고 생각하세요? 아세요? 최소 몇 프로, 최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성격 때문에? 예, 성격 때문에 10%요? 저는 그건 알아요. 예. 1위는 대소변 때문에. 아니요. 원인이 아니고요. 네. 자,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요. 아, 다양한데. 아. 근데 그 원인이 진짜 원인이냐? 아니에요. 버리기 위해서 되는 핑계예요. 아. 지짐?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자, 버려지는 아이들이 성격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를 대서 버려지는 이유 그 퍼센트는 최소 40%에서 70%예요. 성격. 아파서 돈이 없어서 네 맞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보호소 중에서 신체적인 거 케어했다고 쳐요. 성격적인 거 케어하는 단체 보호소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경기도 경기도, 예, 경기도. 예. 네. 여기는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최소 3주 이상의 기본 예절 교육을 시킵니다. 앉아야 자려. 네. 예절 그렇게 교육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도 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경나센 좋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전국에 시보호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위탁 포함해서 진행을 자, 지정 포함 위탁 포함해서 아, 위탁 포함해서 지금 예, 경기 위탁 주는 보호소까지 포함해서 뭐 전국에 한 70여 개소 있지 않습니까? 70여 개? 시군 어딜걸요? 네. 예, 아니 전국에- 경기도는 21개가 있거든요. 자, 21개 중에서요. 네. 훈련 부분, 성격 부분 케어해서 관리해서 네. 신체적인 거 아니고 입양 보내는 곳이 몇 개나 있어요. 아, 그 관리 못하죠. 시군 보호소. 저 못하죠. 예, 예.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체적인 거 네, 이뻐요. 아 정말 이뻐요. 집에 딱 데리고 갔어요. 사람 물어제끼고 난리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 이쪽에서 이뻐요라고 보냈어요. 예. 근데 와서 성격을 감당 못해요. 입양자 다시 버려야 되나요? 그쵸. 그래서 파양률이 늘어나는.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폭탄 돌리기라 그래요. 아, 무섭다, 그만. 누구한테 터질 줄 몰라요. 와. 그냥 그거를 지금 폭탄은 좀 말이 무서우니까요. 수건 돌리기로 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가 모르는데 터졌어요. 이게 무슨 수건이에요? 내 앞에서 터져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희 구조해 오고 저희도 안락사 뜬 애들 데려와요.
자, 성격적인 거, 자, 신체적인 거 저희 원장님 계세요. 원장님이 다 하세요. 자, 성격적인 거.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장시간이 필요한 애들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유기동물, 자, 행복할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선도 저는 못 찾았다고 봐요. 제 악을 면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성격적인 거, 지금부터라도 성격적인 거 접근해야 돼요. 사설이든 C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죠. 뭐 버려지는 원인, 그리고 입양해서 다시 버려지는 거. 교육 누구 받아야 될까요? 같이 받아야죠. 같이 받아요. 네. 교육 효과 다 알아요. 어린 시절 받는 게 가장 효과가 높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강아지나 사람이나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요. 뭐 저 유기동물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건 100마리 중에 저는 한 2% 보겠네요. 그럼 2%가 아니라 사실은 네, 50%, 60% 저희가 늘려가는 게 네,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저희가 함께 그쵸. 네, 함께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다음 좀, 질문을 좀 분위기 좀 네, 바꿔볼게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네, 지금 다들 버리지 마세요. 네, 버리지 마시고 네, 함께 행복할 길을 우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분위기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행복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혹시 가장 네, 유기동물 입양을 보내시거나 했을 때, 아니면 구조를 했을 때, 아니면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기억, 아, 예, 네, 저부터 추억이 말씀드릴게요. 있다면, 네. 아니면 저는 에피소드, 이제 네, 도우미견 나눔센터에 근무하면서 이제 유기견 엄마한테서 태어난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 개를 저희 이제 훈련사분이 청각 장애인 도우미견으로 훈련시켜서 이제 입양을 갔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참 처음은 참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활동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아유, 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 오늘 네. 웃는 건 처음 봤어요. 역시 행복한 기억을 이야기를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죠. 혹시 네, 저는 남들이 다 손을 놓은 고양이가 다 죽을 거라고 했던 아이를 저희가 데려왔을 때 그 아이와 저의 그 교감 속에서 그 아이가 살고 죽고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의지와 그 아이의 운도 있어야 되고 당이 있는데 남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뭐 유기됐거나 아니면 다시 파양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쉼터에서 놔버렸거나 다른 단체에서 도저히 얘는 안 될 것 같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재유기 되거나 그런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아파서 버려짐 당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명을 저희가 지킬 수 있을까 의아스러운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버티고 살아났을 때 그 눈빛을 마주쳤을 때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살아나줘서 너무 감사워.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거는 라고 세상 하죠. 그 아이의 눈빛을 마주할 때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똑같은 걸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나를 알아봐 줄 때, 네. 눈을 마주쳐 줄 때 그 감동의 쓰나미는 그리고 제일 슬플 때 똑같은 건데 살리고 싶은데 살리고 하시고 싶은데 싶으신 말씀이 있나 봐요. 네. 살리고 싶은데 못 버텨주는 아이. 아유, 안타깝네요. 어떻게든 잡아주고 싶은데 그죠? 그렇죠. 너 정말 슬픈 어떻게든 얘기죠. 잡아주고 싶은데 그걸 잡지 못하고 이 아이가 놔버렸을 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저는 고 소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네. 그러실 건데요. 저 알 것 같아요. 제가 좋았던 기억이 제가 고 소장님을 변신을 딱 할게요. 딱 이렇게 하고 질문해 보세요. 좋았던 즐거웠던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즐거울 수 있을까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저도 알 것 같았어요. 그죠. 맞나요? 즐거웠을 수가 없잖아요. 행복했을 때. 아픔이 더 많은 시간들이. 그렇죠. 근데 그 아픔 중에 약간 그래도 한 번 때도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네. 즐거웠을 때 매일매일 즐겁고요. 매일매일 즐거운 상황을 봐요. 그리고 매일매일 슬픈 상황을 봐요. 아유. 제가 즐거웠을 때는 슬픈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버텨줬을 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길거리에 나가면 불쌍한 애들 많아요. 그들 구조를 못하기 때문에 능력치의 한계 때문에 슬프고요. 들어와서 얘가 성격 그리고 신체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고쳐내고 이겨내고 정책에 다가오고 입양자한테 가서 잘 살고 그게 매일매일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제 즐겁냐? 매일매일 보는 게 즐거워요. 언제 슬프냐? 여기다. 내 눈앞에 있는 네.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게 슬퍼요. 근데 너무 슬픈 일이 즐거운 일에 100배 이상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 쉼터를 안 나가요. 아, 예, 슬퍼. 밖에 나가면 슬픈 일밖에 안 나오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쉼터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보호소 안에서. 그냥 애들 보면서 그러면 슬픈 일이 생겨도 내 안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슬프고요. 매일매일 기뻐요. 저는 매일매일 뭐 즐겁지 않아요. 이렇게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정말 그래도 의외의. 근데 매일매일 기뻐요. 그 말이 너무 어떤 알아. 의미일지 너무도 하시는 와닿아요. 모든 네.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네. 생과 사의 그 중간에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일을 하시는 정부의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말씀하세요. 저희끼리 열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채팅창에서도 보시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열띤 토론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경기도 정책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계시고요. 네, 진짜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생명에 대한 존중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경기도 정책 정말 좋네요. 네. 많이 부러워. 그 관계자 아닐까요, 저분? 네, 경기도 정책 정말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봉사활동 센터에 와보셨는데 너무 청결하고 깨끗하고 모든 분들이 좋으셨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일부러 댓글, 네, 채팅창 보자고 한 이유가 있죠. 아, 그러세요? 세 분 나와 주셨으니까 우리 세 분도요, 한 분씩, 네, 네, 함께, 네, 어떤 글이 가장 좋았는지, 네, 한 분씩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랬을까요? 없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도 있고요. 저는 도미견 나눔센터를 방문하셨던 분.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기억에 남으시대요. 네. 좋은 말 되게 많네요. 정말 너무 많네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너무 짧다. 너무 짧아요. 우리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질문을 준비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6가지 질문을 준비를 그쵸.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질문 단 몇 개 했죠? 2개 했어요. 네. 저희 잘못인가요? 네. 질문 2개 했는데 하나 더 해도 된다고 시간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쵸.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들도 입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양을 하려면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짜고짜 그런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예쁘게 그쵸. 있어요? 네, 이런 사람 없어야 뭐, 되잖아요. 거야. 견종이라든가 묘종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 네, 왜 그러냐고. 품종이나 네. 나이 그런 걸 너무 따지시는 분들은 네. 좀 그거를 고려할 수는 있는데요. 네. 좀 그거를 좀 행동을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사랑으로. 네. 네. 그러면 입양할 네.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라 네. 이제 좀 강아지하고는 다른 고양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고를 올려요. 공고를 보시고 쉼터에 연락을 하셔서 아이를 보러 오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성격, 나와 맞는지, 이 아이 건강 상태나 모든 걸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또 이 사람 다른지도 저희가 잠깐 봐야 되니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섹션이 있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입양을 보내기 전에 또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뭐 치료도 해야, 뭐 감기에 걸리면 또 감기약도 먹여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좀 문제가 다른 게 입양을 보내면 입양자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입양을 보낸 그 날로부터 1년 동안은 공동 소유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입양자가 함부로 연락을 끊어도 안 되고 네. 임의대로 뭐 그러니까 이분은 반드시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다 항상 아이들 소식을 올리셔야 돼요. 무서운 곳이네. 왜냐면 이게 아마 고소장님이나 천재하시네요. 여기도 되게 잘하시는 게 뭐냐면 보세요. 후원해주세요, 구조해주세요 다 말들은 올라와. 그런데 내가 했어. 내가 입양도 했어. 나머지 그 아이가 몇 개월 있다면 그 아이의 소식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셔서 아이가 구조가 되고 입양도 좋은 집으로 가고 저희가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했는데 몇 개월 있다 그 아이 소식이 없어진 거 죽었는지 어디로 유기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입양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어드바이스도 하고 조언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같이 돼요 입양자들이. 그러네요. 가끔 얄미울 때 내가 뺏어오려고 내놔 그러면은 저 뭐라 그러죠. 이 정신병자 아니야. 내가 지금 몇 개월을 얼마나 정성을 줬는데 애를 달래.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사실 우린 기분 좋지 않나요? 너 못다 대고 애를 달래. 이 소리 들으면 저희 정부리 고생한다는 분들은 정말 기분 좋아. 막 제다 자꾸 뽀뽀해주고 싶고. 고소장님 아주 멀리도 하시죠 입양을.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아 또 질문. 저는 지금 계속 긴장돼요. 이제. 전화 찬스 되나요? 혹시 전화 찬스? 네, 전화 찬스. 지인 찬스 되나요? 지금 당장 구글이나 뭐 검색을 하셔서 대답하셔도 네. 오. 자, 제 저희 신호. 나라 분들이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셨어요. 네. 그 개가 그 집에 3년간 가족으로 있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 이런 거 어려워. 강아지 고양이 마찬가지죠. 자, 몇 프로나 될까요? 정답 37%. 정답 정확하게 25%. 25%. 20. 자, 100마리 중에 25마리가 그 집에 있다고요? 3년 동안? 100마리 중에는 25마리는 있어야 되지 자,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90% 혼나는 이상은 줄 거라고 느낌인데요,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되게 혼나고 있어요. 너무 긍정적인가요? 7%. 90% 이상.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10% 이내입니다. 네. 예. 거의 진짜요? 아, 이내입니다. 진짜예요? 네. 그럴 리가요. 우리 그러면 남센터에서는 100%죠. 봤을 때요. 자, 저는 기준을 90% 이상은. 네. 왜냐면 10% 정도는 자, 말씀을 돌아오거든요. 드릴게요. 네. 자, 개를 입양을 했어요. 아파요. 성격 문제 감당 안 돼요. 집에 갔는데 이사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제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유를 만든다 그랬죠. 예. 그렇죠. 보호소에서 쉽게 입양한 애들은 절대 가족으로 인정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부터 드렸냐? 입양 절차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양 절차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 까다로움도 버티지 못할 사람 3년 안에 100% 버려요. 가족이 될 마음이 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만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입양자가 유기동물을 입양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개와 고양이를 가족으로 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되게 중요한 거 이거. 내 환경이 자 우리 집이 20평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산책 시간도 없고 내가 아파요. 근데 미친 듯이 날뛰는 운동량이 엄청나야 되는 개를 키우겠다. 아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네, 자기 환경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준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가족 동의를 얼마나 구했느냐 이거예요. 가족 동의 얼마나 구하고 입양 전에 그 모든 상황을 자기가 감당할 자신 있을 때 그리고 오세요. 오시고 한 번에 입양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포함 봉사를 다니시든가 3번 이상 방문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맞고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아이가 생겨요. 그 아이를 두고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자기 가족도, 자기 환경도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만 데리고 와서 너 여기 적응해. 적응 못하면 다시 버리죠. 왜 화나게 했어요 또?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네, 나 그게 더 궁금한데, 근데? 사과드립니다. 네. 입양 절차가 아니고요. 입양될 준비를 먼저 갖추세요. 네, 입양을 하기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인식들을 아까부터 계속 그렇죠. 얘기해 주셨어요. 인식을 개선하는 그렇죠. 것부터 그게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되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 네,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곳은 나눔센터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눔센터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되나요? 도미견 나눔센터에서는요. 네. 아까 입양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도미견 나눔센터는 입양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방문하셔서 여기에 있는 저희 센터는 3주 이상 넘은 애들만 입양을 보내거든요. 입소한 후 3주 이상. 그때 이제 그 사이에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그리고 마이크로칩, 그리고 행동 기본 예절 교육을 다 마쳐요. 그러고 나서 3주 이상 된 애들을 보내는데 입양자가 왔을 때 여기를 걔를 이제 일단은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강아지랑 산책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내가 입양을 하겠다. 그럴 때 도미견 나눔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2주 정도 그 입양을 전제로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아. 그 성격을 다 말씀드려주고. 그래서 2주 정도에 있으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 가족의 동의가 안 된 집은 다시 돌아와요. 네. 그리고 또 뭐 당장 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근데 2주 정도를 살아봤더니 아, 우리는 동물하고 같이 살 준비가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입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사실 파양률이 정말 낮아지고 어느 정도세요? 어느 정도예요? 한 9%에서 10% 정도는 늘 파양이 됐었는데요. 네. 근데 그걸 하고 나서는 한 7% 정도는 파양률이? 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은 또 다 살아가면서 상황이 다 생기게 돼 마련이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이사도 가고 뭐 해외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진짜 우리는 파양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괴로운 상황에서 계속 그 집에서 사는 것도 동물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는 반려견을 그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뭐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그런 거 없이 예, 언제든지 여기 다시 데려오면 저희가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게 막 버리지 않냐. 네.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고 막 연기일지라도 그렇게 하고 가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살아보는 거 일단 네. 예, 막 사전에 교육받고 뭐 하루에 2시간씩 걔랑 놀아주고 이런 거보다는 살아보는 2주간의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양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기동물, 유기견에 대해서 그리고 유기묘에 대해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시간 진짜 빨라요. 저는 네. 거의 또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질문이 또 나한테 올까 맞아요. 네. 네, 무서웠어요. 네. 되게 유기동물 하면 약간 좀 안쓰럽고 짠한 그런 느낌으로 왔는데 나 오늘 어디 수능 보는 느낌? 네. 질문 받을까? 저희가 오히려 질문을 드렸어요. 그만큼 네. 너무 진짜 그 현업에서 확실한 뭔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서 저도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 세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소감 한 말씀과 함께 인사까지 함께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경기도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만 네. 오늘 이제 사설 보호소를 이렇게 운영하시고 입양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이제 소장님들 만나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또 입양 문화를 사실 이제 좀 정착을 시키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기도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유행가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 입양의 날을 정했다는 그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지역의 이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서로 이렇게 만나서 고민도 하고 발표하고 서로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화내야 되는데요.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에 100분의 1도 못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에 10,000분의 1도 못 드렸어요. 제가 꼭 시간 내서 예. 우리 고소장님 네. 시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이런 자리를 가지면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최소한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를 바꿀 수 없다면 방향이라도 좀 정하고 지금 당장 저희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면 현재 집에 있는 아이들 그 중에 일부라도 저희들한테 동조하시라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하실 말씀 굉장히 많죠. 네. 버리지 마시고요.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가족이 되어요. 관심을 가져.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면서 또 눈물 따뜻한 네, 닦으시네. 관심을 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요, 이렇게 해서 세 분과의 만남 오늘 이 시간으로 네, 네.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우리 나중에 특집 한번 가시죠? 특집 한번 나오실래요? 질문에 대답할 준비와 저희가 긴장해야 준비를 돼요. 하고 오셔야 저희도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특집 한번 가시죠. 네. 네. 공부하시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볼 때 소장님은 몰래 카메라로 가야 돼. 아, 난리 날 것 같아요. 우리 당하는 수가 있어요, 역으로. 아 그럴까? 네. 아 좀 무서워요. 네. 우리 섬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물론 인사드릴게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 경기도 유행가 21 라이브의 이제 다른 코너입니다. 하이라이트 퀴즈쇼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죠, 여러분들이 너무도 좋아하시는 설채연 선생님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채연 수의사님, 나와주세요.